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역전시켜드릴 전세역전입니다. 오늘 삼전닉스가 오전장 갭상승을 엄청나게 띄워놓고 이제 또 간다라는 느낌을 주면서 개인들을 꼬시더니 윗꼬리를 달고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래놓고는 종가 구간에서는 또 21선을 깨지 않는 영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시장의 힌트를 가지고 이 미친 세력들이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드리고, 우리가 세력에게 당하지 않는 매매 전략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먼저 시장의 힌트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 세력들이 지금 여러분 SK하이닉스가 앞으로 조정이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지금 갭을 이렇게 들어주고 나서 윗꼬리를 계속적으로 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5일선을 깨고 11선을 깨고 21선도 깨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강반등이 15%나 나오면서 아래쪽으로 다시 밀렸다가 또 한 번 강하게 들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21선을 쌍바닥도 만들고 앞으로 올라갈 거다, 이런 식의 이 세력들이 이런 마음을 심어두고 있으면서도 종가상으로 봤을 때는 이 갭을 계속적으로 제대로 뚫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지금 시장을 보는 나스닥에서도 우리가 힌트를 찾을 수가 있는데, 오늘 SK하이닉스 제가 최근에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건, 하이닉스 저도 주주였습니다. 자, 80만원대 구간에서 3월 9일날 제가 여러분들께 이 80만원대 구간에서 지지받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녹색선이죠. 녹색선 구간에서 매수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하이닉스 최근에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갖고 있는 분들은 관리를 하자고 이탈 신호 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 지금 시장은 어떤 힌트를 주고 있는지 낱낱이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좋아요 하나 꼭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하이닉스가 빠진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명분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이 명분이라고 하는 게 밸류가 많이 됐다, 그리고 회의론이 들고 있는 거죠. 반도체, 그리고 삼성전자 퀄테스트가 이제 통과가 되면은 점유율이 떨어질 거다. 올라가는 쪽에서 봤을 때 이 72% 영업이익률은 더 이상 올라가긴 사실 쉽지 않습니다. 독점이라는 것도 퀄테스트가 통과가 되면은 좀 희석될 문제가 있고요. 병목의 지속이라는 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건 오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나스닥에서 신호를 줬습니다. 이번 주에 이렇게 급락이 한번 떨어진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엄청나게 검은 월요일을 만들었으니까요. 우리나라 양대 시장에 서킷 브레이크에 공포까지 넣어가면서 만들어냈는데, 이거에서 나왔을 때 가장 큰 이슈는 이제 금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겠고, 두 번째로는 뭐였습니까? 여기서 회의론이죠.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를 냈는데 100점 만점에 95점, 98점을 맞는 걸 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거에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회의론이 들면서 급락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실적이 지금 나쁘지도 않았으면서도 이렇게 빠졌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회의론이 부각이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거의 증거가 되는 거고, 이 증거가 회의론이라고 하는 게 이 아래쪽에서는 없었겠습니까? 반도체 계속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계속 있었지만 지금 그 신호를 보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고, 자, 그러면 반등을 지금 많이 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신호가 주고 급락이 떨어지고 나서는 21선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로 이틀 동안 움직이다가 오늘 또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 개, 금리였죠. 금리와 그리고 이제 회의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전쟁입니다. 회의론과 금리 때문에 빠졌는데, 이 금리 같은 거는 FOMC가 끝나면 단기적인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만들 수는 있지만 시장을 지금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리고 전쟁 같은 경우도 전쟁에서 뭐가 미사일 쐈다고 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하루 이틀은 움직일 수 있지만 그게 연속적으로 그 방향성을 가던가요? 아니죠. 그리고 뭐 좋아진다고 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계속 좋던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변동성을 만들 수 있는 당일 재료일 뿐이지 추세를 만들 수 있는 재료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개는 빼놓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 회의론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회의론은 어떻습니까? 이게 회의론이 사라지려면 결국에 이 가격대를 올라와야 될 거예요. 근데 회의론이 유지가 되면서 빠졌고 그 반등은 전쟁 때문에 빠진 거니까 이것도 뺀다면 지금 회의론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고, 이 회의론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급락이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회의론을 증명할 겨를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올라가기에는 이 회의론 때문에 빠졌던 이 부분이 굉장히 심리적인 압박일 뿐더러 시장에 지금 신호가 내고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는 이 AI 반도체가 어느 정도 조정을 줄 수 있겠구나라는 이 증거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면 회의론이 지속이 됐을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밀릴 수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게 급락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안전이 또 나올 수 있는, 그래서 박스권 형태의 지루한 흐름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회의론이 또 부각이 되다가 어떨 때는 AI 그래도 계속 수주가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박스권을 만들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이닉스를 박스권 매매를 지금부터는 적어도 해볼 생각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 제가 증거는 SK 하이닉스 차트로 봤을 때 5월 27일 날 펀드가 상당됐죠. ETF가 나왔는데 단일 종목으로는 처음으로 2배 위아래로 흔드는 부분이 나오면서 시장의 거래 대금을 지금 잡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2배짜리라든지 레버리지 상품이 하이닉스가 뭐 20만 원, 30만 원 할 때 나온 것도 아니고 이렇게 최고점에서 나온다라는 건 여기서도 개미들을 파먹으려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수수료 해먹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보시면 대중의 광기와 펀드 잔혹사, 여기서 인사이트 펀드 같은 경우 중국 시장이 엄청나게 좋아져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이 화랑이 되고 나니까 그때 이제 나오면서 시장의 돈을 4.5조 원을 1개월 만에 쓸어 담고는 결국에 그걸 회복하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레버리지 ETF, 이게 지금 가장 비슷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도 50% 이상 폭락이 나왔어요. 레버리지 상품들이 50% 폭락이라는 거 하면은 25% 정도는 고점 대에 빠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역사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본다면은 지금 현재 위치가 위험한 자리인지 살만한 자리인지 제가 증거 한번 딱 대드릴게요. 제가 단순히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제 눌릴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지금 하나씩 제가 파헤쳐 드리고 있는데, 일단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임을 갖고 왔는지 그 증거를 찾으려면 주가가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 겁니다. 저는 세력의 단가선과 세력의 관리선을 구해가지고 관리를 해줄 때는 보유, 그리고 녹색선과 빨간선의 첫 눌림에서는 매수를 하는 이런 매매 방식을 쓰고 있고, 세력이 정해놓은 가격에서 매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빨간 선을 한번 깼다가 회복하고 나서 또 이 빨간색 단가선에서 아랫꼬리를 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왜 전세 역전은 하이닉스를 점진적인 조정 국면에서 박스권 장세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느냐? 박스권 장세라고 하면은 아래쪽에서 오면 매수를 하고 위쪽에서 매도하는 이런 방식을 왜 해야 되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아래쪽에서 올라왔을 때 빨간 선을 깼을 때를 한번 보시면 한 번도 그냥 나름대로 조정을 주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도 비슷하죠. 지금이랑 한두 달 정도 조정을 주면서 어디까지? 세력의 단가선까지 밀렸다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여기서 깨졌죠. 깨지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또 녹색선 구간까지 밀려왔고 반등은 나왔지만 또 한두 달의 흐름을 보였어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또 한 번 계속 안 깨고 올라오다가 관리를 해주다가 지금 관리를 안 해주고 있는데, 지금 차트에서 보시면 오늘 윗골이 나온 위치도 정말 영악하다라는 거예요. 아래쪽 지지라는 부분 꼬리를 달려고 하는 이런 모습도 그렇지만, 자, 이걸 왜 제가 영악하다고 하냐? 5월 27일 날 뭐라고 그랬습니까? ETF가 처음 나왔을 날이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지금 위치가 이거 위로 지금 올라왔냐라는 거예요. 개인들 매매시키려고 2배짜리 ETF 만들어 놓고 그 위로 주가가 올라와 줬냐라는 거죠. 그리고 SK 하이닉스를 더 많이 사셨죠, 여러분들. 개인분들은 SK 하이닉스를 더 많이 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삼성전자만 올라오다가 또 밀렸죠. 삼성전자 적게 사니까 이거 사라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면서 개인들의 피눈물을 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래쪽에서 개인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라고 터는 구간이 되려면 이 저점을 한번 깨고 나서, 그리고 나서 또 속았지? 라고 하면서 만든 이런 형태로 흘러갈 거라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빨간 선과 그 다음번에는 우리가 가격대를 가지고 세력들이 목표가를 잡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세력들이 돈을 엄청나게 쏟아부어서 올려놔서 상승 파동을 만들어내면 그 다음 가격을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매매를 하는데, 고가에서 이런 식으로 한 번의 파동을 만들면 가격이 형성이 돼요. 여기는 매집과 박스권입니다. 여기를 이탈하면은 다시 아래쪽으로 나오는 박스권 형태가 되는 거고, 여기를 돌파하면 상승의 기회가 생기고, 중요한 건 이 세 번째 선이에요. 이 세 번째 선은 트리거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이 트리거가 돌파를 하면은 위에 있는 목표가가 옵니다. 자, 그러면은 하이닉스를 우리가 볼게요. 자, 올라서 트리거 터졌죠? 터지면 지지받고 목표가 옵니다. 1차 목표가 밴드까지 온 거고요. 그리고 나서 눌려버립니다. 1차 목표가에서 눌려버렸고, 그리고 나서 다시 트리거의 지지를 받는 거예요. 자, 트리거의 지지 받았죠? 그리고 나서 한 파동이 생겼고, 그 다음에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 돈으로 이 다음번에 가격을 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자, 여기까지 하나의 돈이 들어온 파동이 완성이 됐죠. 완성이 되고 나서 볼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현재로 돌려볼게요. 자, 아래쪽에 매집, 트리거 1차 위에서 한번 걸리고 빨간선 지지받아서 올라오다 2차 걸린 거죠. 2차에서 그래서 제가 이래가지고 여기서 지난주 목요일날 이 고점에서 매도를 말씀드린 거는 당연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거는 기술적인 부분이 아래쪽에서 똑같이 적용되어 왔고 지금도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이 트리거라든지 세력의 단가선까지 밀리는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고 위로 올라올 때는 매도라는 식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왜? 지금 2차 목표가가 저점이 형성이 아직 안 된 거잖아요. 저점 형성이라는 거는 이 녹색 선에 닿고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오는 한 파동이 끝남을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한 파동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끝나려면 어떻게? 아래쪽으로 밀려가지고 자리를 다시 잡고 2차 상승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 머릿속에 계획이 딱 쓰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를 알고 보니까 와 정말 이제 세력놈들 진짜 악독하다 못해 지독하다라는 거죠. 개인들을 꼬시고 오늘도 딱 올려 쳐놓은 척 하고 나서 2차 목표가 구간을 찍고 나서 운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 시장이 주는 힌트는 적어도 점진전 하락이거나 박스권이 움직일 거다라는 걸 예상을 해보면은 지금 현재 고가에서 여러분들 추격 매수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필 오늘 제 영상을 보기 전에 추격 매수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세력의 단가선에 왔을 때 매수를 해가지고 그리고 올라오면 박스권 구간이니까 매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밀려 내려오면 또 한 번 박스권을 만드는 이런 앞선에 있던 자리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왔으니까 이 공부들을 가지고 여기에 접목시켜서 그리고 또 여기에선 되게 짧게 나와요. 살짝 올라왔으니까 여기선 길게 나오죠. 그러니까 좀 더 파동이 커지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번에 밴드폭이 더 커질 수 있으니까 이 밴드폭에서 우리가 잘만 파도를 타면은 수익을 여기를 못 먹었던 포모를 채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제가 내어드리면 현재 지금 이 아래쪽의 세력 단가선인 이 구간까지 밀려 내려왔을 때 혹시 손실이 난다 하시는 분들은 수익 관리 여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여기서 지금 오늘 매수를 하셨다라면 아래쪽에서 추가 매수를 한번 할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추가 매수를 못하는 상황이라면 반전이 나오는 국면에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사실 여기서는 220만 원대에서는 이 위에 고객들로 봤을 때 크게 손실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할 수 있을 부분에서는 관리를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 세력의 단가선까지 밀려 내려온 그 국면에서 저번에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는 타점을 잡아가지고 매수를 할 거다라는 겁니다. 저번에도 이 전쟁 이후에 이 80만 원 구간에서 매수해가지고 또 똑같이 매도하고 매수하고 가든가 세력관리선을 안 깨더라. 그러면 계속 가져가서 우리는 고점 매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 아래쪽에 오면 매수를 하고 위에 오면은 매도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매일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구독하셔가지고 같이 함께 매매 참여하셔가지고 보셨으면 좋겠고 영상은 저녁에 올라가니까 장중에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은 구독자분들과 문자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중에도 SK 하이닉스를 계속 살펴보다가 이 매수 타점의 신호나 매도 타점의 신호가 뜨면 놓치지 않게 바로 연락드릴 거예요. 이 타점의 신호 놓치지 않고 함께 대응해 보실 분들은 아래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딱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 저장해 두었다가 이 매매해야 될 순간이 올 때 가격과 비중 정확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든 보유자분들이든 저 전세역전의 타점을 보시고 본인의 생각과 다르다면 스스로 한번 검증해가지고 완벽한 전략 만들어 보시고요. 본업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어려운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낼 때 이 세력의 마지노선을 한번 문자에 첨부해 드리고 있으니까 흔들게 당하지 말고 대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SK 하이닉스를 이제 우리가 박스권 구간에서 매매를 하고 중요한 가격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가격대, 중요한 가격대를 우리가 같이 첨부해 보면서 세력의 관리선과 기준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지지 부분에서 매수, 이 구간이 올라오면 매도로 대응하면서 이 세력들을 농락하는 게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여기서 매수를 할 경우에 어떻게 고점에서 매도할 것인지 또 예시 한번 보여드리고 SK하이닉스 요점 정리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세 역전의 매매 기법 아주 쉽고 간단하게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은 두 개만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는 녹색 선, 그리고 두 번째는 빨간 선입니다.
녹색선이라고 하는 자리는 주도주가 올라왔다가 눌림이 왔을 때 우리가 매수로 활용할 밴드로 보시면 되겠고, 이 구간이 깨지는 모습이 된다면 우리는 손절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빨간 선은 이 보시는 이런 빨간 선인데 세력 유지선으로 빨간 선 위에만 주가가 노는 상황이라면 이 현재 상승 추세는 유효하고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홀딩이라는 걸 하고 가져갈 때 중요한 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나 1차 목표가에서 2차까지 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기서 우리가 매매 기법의 핵심 매도를 이야기를 해보면 주도주의 어떤 상승이 나오고 필연적으로 나오는 눌림의 구간에서 이런 녹색선에서 잡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집을 하고 직전 파동의 이 마디를 계산해서 1차 목표가와 과열 수치를 적용해 가지고 2차 목표가를 정하여 가져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은요, 먼저 화면에 보이는 클로버 같은 경우 주도주의 흐름을 보인 거죠. 유지선을 대고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나서 세력선, 세력 밴드까지 내려왔어요. 우리가 여기서 매집을 해서 가지고 있다면 가격대는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가지고 위에 찍힙니다. 2차는 이 위에 있는데 지금 안 보이는 거고요. 만약 이거를 줄여가지고 또 이제 앞으로 넘겨보면은 지금 현재 1차 목표를 정확하게 찍고 밀려 내려오는 모습이죠. 유지선이 일단 깨진 상태가 되었으니까 일단 여기서는 관망하고 또 이 아래 구간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고, 1차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2차 목표가까지 가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겠어요? 최근에 엄청 강했던 현대모백스, 이것도 한번 찍어볼게요. 앞선의 파동을 가지고 기준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앞선의 어떤 저점, 그리고 이 파동은 우리가 이미 한번 본 파동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력 구간에서 밀려 내려왔다가 우리가 매수를 했던 부분들의 저가 구간을 한번 집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걸 늘려서 보면은 지금 현재 2차 목표가까지 찍고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 위에도 하나가 있기는 한데 그건 사실상 거의 안 오고 진짜 엄청난 천일고속 같은 그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올라가는 종목들만 나오는 건데, 일단 1차적으로 단기 고점은 어느 정도 나오지 않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목표가는 1차 목표가 이상의 과열의 구간에서 유지선을 깨지 않는 상태라면 보유해 가는데, 보통 1차 목표가 닿고 나서 2차 목표가까지 가는 구간은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현대모백스처럼요. 그래서 진짜 수익의 차이는 이 구간에서 얼마나 잘 파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과열 구간에서는 변동성도 커지고 움직임이 굉장히 세지잖아요. 매도를 해야 하는 타점들이 순간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윗골이 닿는 부분들이나 깨졌을 때 밀리는 속도,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대부분 중요한 순간은 타점으로 지나갑니다. 즉 1차 목표가를 넘어서는 혹은 봉이 길어지면서 과열이 들어가는 구간에서는 매도의 타점, 즉 실시간 대응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과열권의 타점들은 제가 영상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만든 영상이 헛되이 되지 않고 종목이 제 예상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면서 계좌에 빨간불이 빵빵 찍히고 그 수익을 온전하게 여러분들이 찍힐 수 있도록 지금 이 종목 정확한 매도 사인 한번 드려볼게요. 일전에도 제가 과열 구간에서 매도 사인 정확했었죠. 또 지금 신규 매수로 세력선에서 매수해야 될 종목 하나 골라놨으니까 그 종목도 먼저 한번 매수가랑 종목 드려볼 테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매도 타점은 어떻게 받아보시냐? 신청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지금 화면 위에 번호 보이시죠? 010-4407-6279 제 개인 번호인데 지금 바로 휴대폰을 꺼내셔가지고 전세 역전이라고 한번 저장해 두시고요. 문자로 딱 두 글자 구독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신청 끝이에요. 무료로 문자를 보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일주일이고 몇 달이고 제 신호를 한번 받아보시고 와, 좀 괜찮네, 그리고 또 이걸로 이렇게 따라 보니까 수익이 나더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제가 나중에 정식으로 유료 멤버십이라든지 서비스를 런칭했을 때 그때 한번 기분 좋게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솔직히 나중에 유료 서비스를 하게 되면 믿음이 있어야 가입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지금 제가 보여드려야죠. 그래서 확실히 서는 구간 신호를 제가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불안해 마시고 저 전세 역전 믿고 한번 편안하게 진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차트로 넘어와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고 고가에서 매도하는지 머릿속에 그려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거 내용들 정리를 해가지고 숙지하시고 우리가 함께 매매를 또 승리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죠. 첫 번째로 오늘 말씀드렸던 건 시장의 힌트였습니다. 명분상으로 봤을 때 하이닉스가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부분이 나왔을 경우에는 좀 걸리적거리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독점이라든지 72%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시장은 힌트가 주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나스닥이 급락이 떨어졌던 부분의 AI 회의론은 점수로 봤을 때 100점 중에 95점, 98점을 맞았던 브로드컴을 보고 시장이 실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회의론으로 대두됐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의 반등은 전쟁 때문에 반등이 나온 거지 시장의 회의론이 불식시키는 이슈가 나와서 나온 게 아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이 부분에서 조정폭을 피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구간을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하자라고 하는 게 제 말이었고, 그렇다면 우리가 매매 전략을 짰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위로 올라오면은 좀 매도하는 관점으로 관리하는 관점 보자라는 거예요. 목표가가 온 구간에서 저항을 맞고 오늘도 윗꼬리가 맞은 상황에서 그냥 한 번에 끝내버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확인하셨잖아요. 빨간 선이 깨지는 구간에서는 그냥 하루 이틀 만에 회복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힘들었죠, 여기는. 처음이니까.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이 아래쪽에 세력의 단가선이 왔을 때는 우리가 매수를 참여해야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위로 올라오는 부분에서는 매도 타점을 잡아보는 건데, 분차트로 우리가 타점도 잡아봐요. 위로 올라왔을 때 단기적인 타점으로 보면 이 빨간 선이 깨지면 매도예요. 빨간 선이 깨지면 매도입니다. 여기 앞에서도 제가 매도를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들도 위에서 올라오다가 계속 흔들기가 심해지는데 이 깨지는 게 완벽하게 나오면서 유지가 되는 회색 국면에서 계속 놀게 되면 이건 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매수 타점도 반대로 그런 타점들이 나왔을 때 제가 함께 공부해가지고 우리가 이겨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매수 매도 타점 장중에는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아래쪽 전화번호로 역전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고, 오늘의 SK 하이닉스 내용 괜찮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남겨주시고 다음번 SK 하이닉스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역전이었습니다.